안녕하십니까, 김원주 부장입니다. 민생토론회 점검 회의 후 이제 후속 규제 개선 조치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 어떤 내용이 발표됐는지 오늘 알아볼 건데요. 이전 방송을 통해서도 아파트 전세값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현재까지도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민생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추가로 이제 미국에서 연내에 1회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유럽과 캐나다에 이어서 이제 한국에서도 금리 인하론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금리 인하가 앞으로 이제 전세 시장을 좀 더 자극을 하게 될 것이고 전세값이 더 올라가게 이제 부추길 걸로 예상이 되는데 비규제 완화 중에 이제 보증보험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발표됐는지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꼭 필요한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방향에 보면은요, 주택사업 활성화 부분에서는 도심 주택사업 여건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국민 주거 불편 해소에 대한 부분은 청약제도 합리화와 임대보증체계 안정화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임대보증체계 안정화에 대한 부분이죠. 이게 어떻게 됐는지도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일단 도심사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요, 도심주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제 사업성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은 정비계획 변경을 할 때 사소한 부분들은 주민지방의회 협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없이 이런 부분들을 생략하고 빠르게 변경이 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 시행 구역을 확대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가로구역 내 잔여 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구역과 사업 시행 구역이 면적 간 상환이 일치하도록 발표한다는 내용인데, 현행은 가로구역이 1.3만 제곱미터 이하고 사업 시행 구역은 1만 제곱미터 이하예요.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던 부분들을 모두 1.3만 제곱미터까지로 이제 통일을 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접도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발표했는데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두 면의 접도 요건을 맞춰야 됐지만 이제는 한 면만 접하더라도 이제 추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그 요건에는 한 면이 도로폭이 20m 이상이면은 두 면이 접도해도 안 와도 된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돼서,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에 관한 부분들은 일단은 정비 사업이 더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구역을 더 넓히겠다는 의도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민 주거 불편 해소에 관한 부분인데요. 변화된 시장 상황과 주거 환경 여건에 맞게 청약 및 공공주택 운영 방식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제일 핵심되는 부분이 청약 제도의 합리화예요. 기존에 이제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이제 기존에 있던 이런 상품들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해 주겠다는 거고, 그동안에 뭐 이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이제 청약을 넣을 수 있었고,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 공공주택만 청약을 넣을 수 있었는데, 이제 만능통장이라고 하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모든 주택에 민영이든 공공이든 따지지 않고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전환을 허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조건은 기존의 가입자가 종전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로 통장을 재가입하는 조건으로만 이 내용을 허용해 주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청약통장의 월 납입금이 10만원 인정 한도를 이제 월 25만원 한도로 높여서 소득공제를 연 300만원까지 이제 확대를 해주겠다는 내용도 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방송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126% 풀어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이 대책을 통해서 발표가 됐어요. 이제 좀 자세히 볼게요.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증이고요.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증이에요. 일단은 이 두 보증보험에 관해서는요, 기존에 발표했던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의 인정비율 140%, 그리고 담보 인정 비율은 90%를 적용해서 126%를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이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발표된 내용이 이제 완화된 내용인데요. 임대인이 공시가격을 이의 신청을 한 다음에 허그에서 이거를 인정을 하게 되면은 허그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 법인이 산정한 감정가격을 사용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좀 완화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B아파트의 경우 KB시세나 안심전세 앱, 감정평가, 공시지가 등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적용해서 좀 바꾸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우선 감정평가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도 공시지가의 126%보다는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 금액이 한 20-30%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완화해주는 내용은 좀 포함이 되어 있지만, 현재 발표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요건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왔고, 아직 임차인이 본인이 신청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대해서는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선 사항으로 좀 개정돼서 나오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인의 혜택이 점점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혜택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 상당히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요. 전세금이 지금보다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이제 비아파트 물건에서 소액으로 갭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상당히 좋은 시점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은 전세 가격은 더 상승하게 될 거고, 이제 그게 더 밀려 나와서 이제 비아파트 시장도 이런 식으로 완화가 되면은 가격이 그만큼 받쳐주게 될 건데요. 지금이 아니면은 이제 투자를 할 기회도, 내 집 마련을 할 기회도 점점 갖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꼭 기회이니까 꼭 이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 도움 주려고 저희 세종국토개발에서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위로 연락 주셔갖고 상담 받으시고 꼭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책 발표 어떤 식으로 완화가 됐는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주 부장이었습니다.